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책을 쓰신 최일봉 박사님의 저서를 가지고 그 중요한 것을 몇 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암이라는 것은 바로 사망 선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최일봉 박사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들 병원 사이버나이프 클리닉 원장님으로 지냈으며 국내 최고의 전문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 사이버나이프 센터 부소장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아시아 온열 종양학회의 회장과 대한초음파 암치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2009년도 발행된 책입니다. 제가 몇 번 읽어보면서 이 책의 내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암 환자로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상당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것을 언젠가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몇 부로 나누어서 읽어드리면은 희망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암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문의로 28년간 수많은 암 환자를 돌봐왔지만 암 자체가 직접 사망 원인이 되어 죽게 된 환자는 딱 한 명 보았다고 했습니다. 암 환자는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죽는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다. 암은 병 자체보다는 암을 받아들이는 환자의 심리적 공황에서 비롯되는 자포자기 혹은 절망이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망은 생명을 갉아먹는다. 10년 전만 해도 자연사로 이해하고 말았던 죽음조차도 이젠 그것이 암이 그 원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해를 쉽게 하려면 저인만 건물을 생각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저인만 건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인만 건물을 생각하면 된다. 그물코가 엉성하다면 덩치 큰 물고기들만 잡히겠지만 그물코가 촘촘하다면 멸치만큼 작은 물고기도 잡힐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암이 발견되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암 환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라고 박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기 발견이 활성화되었다고는 하나 보통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상당한 진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각 증세를 느낀 후에 병원을 찾는 이가 많기 때문이다. 말기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공황에 빠진 환자는 병실에 누워서 속절없이 요단강 저편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놀라운 것은 암 환자의 대부분은 굶어 죽는다는 사실이다. 굶어 죽는다는 사실이라고 이 박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살게 됩니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어떻게든 살겠다고 마음을 먹이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척추암을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 말기암의 상태로 발견되는 척추암은 환자를 비참한 죽음으로 내모는 무서운 질병이다. 척추암은 환자를 전신마비 혹은 하반신마비 상태로 몰고 간다. 가족도 친구도 찾아오지 않는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환자는 생을 포기하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급격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설설이 최후의 순간을 맞게 된다.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만큼 인간은 슬프고 비참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기보다는 공포에서 오는 절망 때문에 그야말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기암은 의사들의 의학적 분석이나 치료 방법을 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병의 분류일 뿐이다. 의사들이 의학적 분석이나 치료 방법을 정하기 위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병의 부류일 뿐이다. 그래서 사기든 말기든 상기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암 환자가 초진 환자로 병원에서 밝혀졌을 때, 내진했을 때 병원에서 내는 수익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익이 이때 발생하고 환자도 이때 지출이 가장 많다. 각종 검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숱한 검사를 다 받았는데 의사는 검사 결과 암이 퍼져 완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검사만 하고 치료는 안 해준다고 하면은, 검사는 다 해놔놓고 치료를 안 해준다 하면은 환자에게 미안한 일말에 양심의 가책이 있으므로 의사는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고 환자를 설득합니다. 환자는 무서워서 제일 좋은 항암제를 써달라고
봉투까지 주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완치되지 않습니다. 의사는 항암제는 잘 듣지 않으므로 신약 임상시험을 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료다. 환자 처지에서는 정말 고맙다.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용으로 환자 수만큼 수백만 원씩 내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매우 큰 수입이 되므로 이러한 임상시험을 적극 권장하기도 한다. 담당 의사도 학문적 경제적 이득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적극 권하기도 한다. 돈도 다 떨어져가는 환자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기에 임상시험에 응하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 환자는 또다시 무척 고생하지만 완치되지 않는다. 제약회사는 이 임상시험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약값을 올릴 근거를 마련하기도 한다. 임상시험은 제약회사와 병원 그리고 의사는 확실히 이익을 보고 환자는 대부분 손해를 본다. 일종의 땅 짚고 헤엄치는 가장 안전한 의료 수익의 방법이기도 하다. 신약 임상시험까지 했지만 차도가 없으므로 더는 치료 못해준다며 그만 퇴원해 집에 가라고 합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병원에서 나와 다시 암을 전문으로 한다는 한의원을 찾아 문을 두드리게 되고 침도 맞아보고 한약도 먹고 또 할 짓을 다 해보지만 물론 차도가 없습니다. 큰 소리 쳤던 한의사도 조심스럽게 완치는 어렵겠지만 이 약을 먹으면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집니다. 환자로서는 이대로 갈 것인가. 가족들은 병 시중하다가 지쳐 집안 분위기도 엄청 험악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것이 아니라 암에 걸렸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재산을 정리하고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것 드시며 나머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학적으로 말기암에 이른 환자에게는 의사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억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사실 그대로입니다. 암 환자를 죽이는 것은 공포이고 무지이고 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암은 무슨 병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참하게 죽어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대의학으로 암은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고 어떤 암들은 완치할 수 있으며 말기암이라 하더라도 체질이나 병세에 따라 조용히 암과 더불어 수년의 삶을 더 영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읽어본 것은 암으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첫째, 오늘 이 글을 보면은 암 환자는 결코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념과 주변 상황에 의해서 더 큰 악 영향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이라 해가지고 공포심과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생체에 작용하여서 모든 세포가 힘을 잃게 되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중에서도 암 환자는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말에 상당히 동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이분의 말씀에 핵심되는 것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